격주 목요일마다 만나는 시간입니다. 노무현으로 읽는 오늘의 정치, 다시 노무현. 김종민 의원 나오셨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네. 오늘 어떻게 혼자 짝꿍을 버리시고 나오셨네요. 예, 우리 허성무 의원님께서 아마 지역 일정이 좀 있으신 모양이에요. 네네네. 자, 오늘 어떤 주제로 다시 노무현 한번 펼쳐볼까요? 최근에 이제 그 정부하고 당, 네. 여당도 있고 야당도 있죠. 그렇죠. 이 관계가 계속 신문 헤드라인을 장식을 하고 있잖아요. 네네. 이게 되게 중요한 문제, 민주공화국에서 가장 어떻게 보면 핵심적인 문제인데 이 문제에 관해서 대한민국에서 큰 물줄기를 바꿔놓은 분이 노무현 대통령이에요. 근데 지금 우리가 돌아보면 뭐 그 당시에 노무현 대통령 때 어떤 변화가 있었고 또 그게 어떤 점에서는 긍정적이었고 어떤 점에서는 한계가 있었는지 네네네. 하는 거를 조금 정밀하게 분석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네네. 제가 보기엔 아직도 그 노무현 대통령 때의 그 당과 정부의 관계 여기에 대한 혼란이라고 그럴까요? 또는 혼선? 좀 불안정한 이 관계 이런 것들이 아직까지는 다 정리가 안 된 상태로 계속되고 있다. 그래서 그 점을 지금 오늘의 정치를 해결해 나가는 데 있어서 되게 중요한 숙제로 우리가 한번 삼을 필요가 있다. 그래서 이게 문제는 제기됐으니까 이제 해답을 찾아 나가야죠. 여당과 정부, 여당과 대통령의 관계, 당청 관계, 그리고 야당과 정부, 야당과 대통령의 관계도 있습니다. 자, 상권 분립이 명확한 상황에서 어쨌든 당은 대통령을 배출하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러면 이재명 대통령 같은 경우는 민주당이 배출한 대통령이고 그러면 여당이 되는 것이고 또 반대편은 야당이 되는 것인데 제가 언뜻 기억하기에 노무현 대통령은 집권하자마자 당정 분리를 얘기를 하셨단 말이에요. 예. 그것이 가지는 한계도 분명히 있지 않았습니까? 그게 이제 당정 분리라는 용어 자체부터 한번 생각을 해봐야 돼요. 네네네. 지금 돌아보면 그 당시에 노무현 대통령도 그거를 사석에서 여러 번 말씀하셨어요. 당정 분리라는 용어는 별로 이게 적절하지 않은 것 같다. 그때 당정 분리로 언론이 보도했던 그 핵심 내용은 뭐냐면 대통령이 당을 지배하지 않는다는 거였어요. 그 전까지는 대통령이 당 총재를 겸임합니다. 그렇죠. 상김 시대가 그랬죠. 그 지금은 네. 사실 좀 어떻게 보면 이해가 안 되는 일이지만 대통령 당 총재 비서실장 또 당 총재의 비서진이 당에 따로 있어요. 그러니까 대표 비서실도 있고, 그러니까 그때는 이제 당 대표라고 하는 게 총재 밑에 있는 실질적인 당무를 관장하는 이런 역할이었으니까 그 참 이해가 안 가는 거였죠. 그래서 사실은 당이 국회가 통법부 역할을 했던 유신 시대의 그 잔재라고 할까요? 그 영향 네네. 때문에 그런 일이 생기는 건데 그걸 과감하게 끊어낸 게 노무현 대통령입니다. 그래서 대통령이 당 총재를 겸임하지 않겠다. 그 전 이제 김대중 대통령 때까지는 당 총재를 같이 했거든요. 그래서 상당히 역사적인 결단이고 업적이었죠. 그런데 문제는 당 총재를 그러니까 겸임하지 않는 게 중요한 거지. 당과 정부가 분리된다. 여당과 정부가 분리된다. 이건 아니란 말이죠. 네네네. 그래서 당정 협력은 더 실질화되고 내실화되는 이런 쪽으로 가는 게 원래 노무현 대통령의 의도였죠. 그래서 당정협의회를 법제화시키고 당과 지금도 이제 고위당정, 실무당정 이런 게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조금 더 강화시키고 조금 더 나가서 이게 여당하고만 당정협의를 해서는 안 된다. 헌법에 대통령에게 100%의 행정권을 위임하잖아요. 근데 득표율은 보통 뭐 노태우 대통령은 37%부터 시작을 해서 네네. 50%를 잘 못 넘는 대통령이 100%의 행정 권력을 위임받아요. 네네. 그래서 대통령은 100% 국민들과 대화하고 소통해야 된다. 그러려면 특히
대통령을 지지하지 않는 국민들을 대표하는 야당. 그래서 노무현 대통령 때 만든 게 여야정 정책협의체입니다. 여야정 정책협의체를 만들어서 여당과는 실질적이고 내실 있는 당정 협력을 강화하고 여야정 당정 협의체를 만들어서 뒤에서 뭐 원내대표끼리 뒷거래하거나 아니면 정무수석이 뒤에서 뭐 자금 대주고 해서 설득하는 이런 방식이 아니라 공개적이고 정기적인 그런 정책 협력을 하자. 이게 이제 노무현 대통령의 구상이었던 거예요. 네네네. 그래서 대통령이 당을 지배하지 않는다. 그러나 여당이든 야당이든 정부는 강력하게 협력한다. 이 대원칙이 이제 노무현 대통령의 구상이었는데 네네. 대통령이 당을 지배하지 않는다는 거는 대통령 의지만 가지고 할 수 있죠. 안 하면 돼요. 네네. 실제로 2004년도 총선 때요. 그 전까지 대통령 청와대에서 공천 그 명단을 다 작성을 했거든요. 네네. 그래서 당에 넘겨줬단 말이에요. 네. 그게 없어졌어요. 그래서 실제로 당이 전적으로 공천을 좌우하고 그때부터 이제 경선이 본격화됐죠. 그래서 그런 변화는 아마 큰 의미가 있을 거다. 그리고 이제 원내대표 선거 때 네네네. 원내대표 선거 때 또 이제 노무현 대통령이 가까웠던 원내대표가 떨어지고 네. 또 이제 누군지 기억합니다. 좀, 네. 거리가 있는 분이 되고 네. 이런 것들이 다 당정 분리의 어떤 하나의 양상이었는데 용어가 좀 제가 보기에는 정확하지 않았던 것 같아요. 당정 분리가 아니라 대통령의 당의 지배는 하지 않되 헌법이 부여한 그런 역할, 정당의 역할, 대통령과 정부의 역할, 이 역할에서 강력하게 협력해 나간다. 이런 점이 그 당시의 취지였는데 그 후자 부분이 이건 대통령 혼자 결심으로 되는 것도 아니고 대통령의 능력으로 되는 것도 아니고 또 노무현 대통령이 그 점에서는 약간은 세력이라고 그럴까요? 뭐 세력이라고 하긴 뭐하고 그런 경험 또 역량 또 거기에 대한 어떤 방법 이런 거에서 많이 이제 좀 준비가 덜 됐고 거기서 특별한 성과를 못 거뒀습니다, 사실. 네네. 그래서 저도 기억합니다만 이제 삼김 시대 그 이후에 이제 그 당시 때 한나라당 이해창 총재까지였죠. 그렇죠. 막강한 권한을 행사했던 것이 사실이고 맞아요. 그 노무현 대통령 같은 경우는 당에 대한 장악력은 노태, 정책적인 협의, 연대, 그리고 야당과도 정책과 관련해서 얘기를 하겠다. 항상 정책 중심으로 얘기를 하셨단 말이죠. 그렇죠. 그런데 그것이 당에 대한 장악력을 놓겠다는 그 순수한 의도가 나쁘게는 대통령에 대한 공격, 정부에 대한 공격, 또 민심에 너무 휘둘리고 이런 것으로 해서 집권 여당답지 못한 모습을 보였던 것 또한 사실입니다. 그렇죠. 그래서 이제 그게 마지막에 대통령 임기 후반부에는 이른바 참여정부 실패론, 잃어버린 10년. 엄청나게 정부를 공격하는데 심지어는 여당까지 같이 네. 이제 가세하는 그러면서 권력 기반이 아주 급격하게 흔들리고 무너져 내리고 결국은 최대의 표차로 그 한나라당의 권력을 넘겨줬죠. 근데 이제 이 과정을 보면 여당이 당정 분리라고 하는 어떤 큰 줄기하에서 그 당을 국회를 주도해 나가려고 했던. 그래서 그때 이제 개혁 입법, 개혁 사법, 뭐 사학법이라든가 국가법이라든가 이런 개혁 입법을 강력하게 드라이브를 걸었어요. 그런데 이 과정에서 여당은 여당대로 한계가 있었고 또 정부는 정부대로 좀 문제가 있었어요. 사실은 이 과정에서 보세요. 입법은 정당이 하는 게 맞습니다. 그러니까 국회가 하는 거죠. 국회가 하는 그래서 거죠. 정당이 네. 주도하는 게 네. 맞아요. 네. 그런데 사실은 그 입법을 실행하는 거는 행정부잖아요. 네네. 그럼 행정부가 이게 실행하는 과정에서 무슨 문제가 있을지 충분히 의견을 내고 거기에 있어서 역할을 해야 되죠. 그래서 여당과 정부의 당정 협력이 매우 중요합니다. 어떻게 보면 국정의 제일 핵심이에요. 거기에서 모든 여러 가지들, 예를 들면 여당은 국민들이 뭘 원하느냐, 현장에서 뭘 원하느냐, 또 국회에서 야당과 협상할 때 어디까지 되겠느냐, 이런 것들을 다 종합해서 나름대로 안을 가지고 정부는 이게 실행이 되다 보면 당신들이 생각하는 지금 이 구상이 대로 안 되고 어떤 문제나 어떤 부작용이 발생할 수 있겠다. 그래서 또 다른 정책과 이렇게 충돌할 수도 있겠다. 그러니 이 점에서는 이렇게 가자.
자, 이런 행정 집행권자로서의 책임감 있는 또 판단이 필요하죠. 이 두 가지가 당정 협력 속에서 완전 용광로처럼 녹아내려야 되거든요. 근데 이 두 가지 역할이 이렇게 화학적으로 결합을 못하고 정당은 민심이 이런데 또는 이게 가치고 이게 명분인데 그래서 국가보안법 폐지해야 된다. 사학법 밀어붙여야 된다. 이런 어떤 명분 있는 입법 추진에 이제 올인을 하게 되죠. 정부에서는 저렇게 했을 때 어떤 문제가 있을지 고민을 하게 되는데 이런 부분들이 충분히 논의가 안 됐어요. 그러면서 당과 정부 간의 거리가 좀 멀어지기 시작을 했죠. 자, 그때 그 현상이 오늘에도 반복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네. 오늘날에도 보면 지금 이재명 정부가 들어서고 당정 관계 또는 당청 관계가 그렇게 원만하다고 보는 사람은 많지 않을 것 같습니다. 여러 가지 이견이 노출됐고 검찰 개혁안에 대해서도 마찬가지였고 이번에 합당 논란에서도 뭐 약간의 불편한 기색들이 노정됐던 것은 사실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또 이재명 대통령은 여야 당대표를 초청을 해서 설 직전에 이제 이른바 대통령과 여야 당대표 회동을 추진을 했는데 이 장동혁 대표가 느닷없이 약속 당일날 이걸 깼단 말이죠. 본인은 윤석열 집권 시절에 윤석열 당시 대통령부터 철저하게 패싱을 당했음에도 불구하고 야당에 대해서는 존중하는 모습, 국회에 대해서는 존중하는 모습을 보였는데 이러한 이 권력투쟁 또는 여야 대립 또 당정의 좀 불협화음 이런 것은 이어지고 있는 것이 그때의 노무현 시대와 지금의 이재명 시대가 똑같아. 이렇게도 볼 수 있지 지금 한 않겠습니까? 20년이 지났는데 이 네. 문제가 해결이 안 되고 있잖아요. 네. 이게 어떻게 보면 우리 민주공화국의 기본 질서에 제일 큰 걸림돌입니다. 국민들은 사실은 정당이라고 하는 통로를 통해서 자신들의 의사를 표출하잖아요. 네네. 그리고 이거를 다 모아서 국가 자원, 뭐 예산과 공무원 조직을 동원해서 집행하는 건 또 정부예요. 그래서 정부의 수반인 대통령을 직접 선출하고 또 국회의원을 선출해서 정당과 국회를 구성하고 이 국민들이 이 이른바 이제 이원적 정통성이라고 볼 수 있죠. 주권을 두 군데 이렇게 위임을 해놓은 건데 이 두 기관이 협력하는 게 국민의 뜻이죠. 네네. 이게 헌법적인 명령이에요. 근데 이 협력의 기술이나 협력의 경험이 축적되지 않았다는 게 우리 대한민국 민주공화국의 가장 큰 지금 난제이고 어떻게 보면 참 비극적인 현상이에요, 지금. 이 해결책은 문제를 해결하는 게 제일 네. 중요합니다. 해결책은 무엇이 있습니까? 자, 두 가지죠. 하나는 어떻게 여당과의 관계를, 당정 관계를 구성할 거냐. 그 다음에 야당과 어떻게 할 거냐. 이 두 가지 아닙니까? 네네. 자, 일단 여당과의 관계부터 먼저 생각을 해보죠. 지금 여당과 대통령과의 관계에서 신문에 제일 자주 나는 게 이런 거 아닙니까? 여당 내에 권력 싸움이 시작됐다. 권력 싸움의 내용은 뭐예요? 다음 차기 공천권, 차기 대선. 근데 이게 좀 이상하지 않습니까? 지금 대통령 임기가 6개월 8개월 정도 됐죠. 조금 지났는데 네, 네. 이런 얘기가 나오기 시작했단 말이에요. 상당히 이례적입니다. 네. 그래서 이거는 뭔가 정확하지 않다. 저는 뭐 정청래 대표나 만약 조국 대표가 그런 의도를 가지고 정치를 하고 있다고 생각하지 않아요. 근데 지금 그런 게 지금 쟁점이 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거 자체가 지금 비정상이에요. 뭔가 잘못 가고 있는 거죠. 자, 왜 여당 내에서 언론이 그렇게 부추기던 아니면 사람들이 그런 걸 관심을 갖던 왜 이런 문제가 부각이 될까? 원래 정당은 과연 무슨 일을 하는 거냐? 우리나라에서 정당은 선거 때 이겨가지고 권력을 만들어내는 거야. 이렇게만 생각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정당에 대한 개념이 좀 달라져야 됩니다. 선거 때는 권력을 만들어내서 이겨서 권력을 획득하는 게 정당의 가장 큰 목표죠. 근데 그 선거 때 한 6개월 말고 나머지 3년 6개월 동안 정당은 뭐 합니까? 그 선거를 위해서 3년 6개월 준비해요? 그거는 헌법적으로 맞지 않아요. 네네. 그 3년 6개월 동안 정당이 해야 될 일은 크게 두 가지입니다. 원래 정당이 본질적으로는 국민들의 민심을 모아내는 일, 공론, 이 공론의 역할. 그럼 이 민심을 모아내면 뭐 하죠? 이 민심을 모아내서 두 가지를 해요. 하나는 사람을 추천하는 거예요. 네네. 그 공천입니다. 그 다음에 정책을 제안하는 거예요. 공약이에요. 네. 이 공천과 공약, 이 민심 당원들을 중심으로 해서 국민들과 접촉하고 소통하면서 민심을 형성해내고 만들어내고 반영해내고 모아내서 거기서 민심이 이런 거구나 해서 하나는 사람, 하나는 정책 이 두 가지를 만들어내고 제안하고 추천하는 일이 정당의
본질적인 임무예요. 네네. 이걸 하기 위해서 선거 때 우리가 권력 투쟁을 하는 거죠. 근데 지금은 권력 투쟁이 정당의 전부가 돼버렸어요. 근데 거꾸로 얘기하면 그 정당도 억울하죠. 원래 우리가 좋은 나라 만들기 위해서, 좋은 세상 만들기 위해서 정당을 한 거지, 뭐 권력 잡기 위해서 한 거냐. 모든 정치인들이 다 그렇게 항변할 거예요, 아마. 그러면 왜 정당이 이런 권력 투쟁으로만 보이게 됐을까? 정당의 본질적인 역할, 사람을 추천하고 정책을 추천하는 일. 네. 이 일이 지금 죽어 있기 때문에 그래요. 야당일 때는 힘이 없으니까. 네네. 그런데 자, 이건 야당일 때 좀 더 얘기하고 여당은 집권했잖아요. 그럼 당연히 대통령과 공동 파트너로서 사람을 추천하고 정책을 추천하는 역할을 하는 게 정상입니다. 국회의원만 추천하고 대통령만 추천하는 게 아니라 장관들. 근데 지금 우리가 보면 공공기관의 기관장들 있잖아요. 뭐 사장, 상임이사, 감사 이런 사람은 정당에서 추천을 많이 합니다. 근데 이제 장관이라든가 아니면 정책과 관련된 어떤 그 정무적인 사실은 이런 정무적인 역할들을 하는 데다가 정당이 민심을 모아서 네네네. 그것도 뭐 정 대표가 친한 사람들 또 뭐 최고위원들이 자기 개인적으로 나눠 먹기 이거 절대 안 되죠. 민심이 이쪽입니다라고 민심의 의견을 대통령에게 전달해 주는 역할을 하는 게 정당의 가장 중요한 임무 중에 하나죠. 이걸 지금은 비서실이 하거든요. 네네. 근데 비서실 정도의 좁은 범위로는 우리가 제가 그동안에 노무현 정부 때부터 쭉 봐왔는데 민심을 정확하게 전달하기 쉽지가 않습니다. 네네. 비서실은 대통령에게 충성하는 조직이거든요. 본질적으로 국민을 바라보고 정치를 하는 조직은 정당이에요. 네네. 그래서 민심을 잘 담아서 추천을 하되 결정은 대통령이 하겠죠. 검증도 대통령이 하겠죠. 그런 과정들이 이제 좀 더 활성화돼야 된다. 제도화돼야 된다. 또한 정책이죠. 대통령, 그러니까 상임위별로 지금 정당들이 지금 배치돼 있잖아요. 네네. 근데 정당 내부에 이런 상임위 활동이 되게 약화돼 있어요. 잘 안 해요. 그 정당은 되게 원내대표하고 정책위의장이 알아서 다 합니다. 의원들이 각 상임위별로 분과위원회를 만들어서 거기서 그 상임위 내에 정책을 만들고 제안하고 추천하고 어떤 난점이 있다 그러면 국민들한테 다 설득하고 대통령을 도와주고 이런 역할들을 일상적으로 해야 됩니다. 이 역할들을 만약에 우리가 360에 하게 되잖아요. 그러면 4년 후에 5년 후에 권력 싸움을 할 시간이 없어요. 네네. 그리고 국민들을 보기에 아, 쟤네들이 저런 행위를 했다. 아, 저거 권력 싸움 때문에 하는 거야. 이렇게 안 봐요. 네네. 아, 저거는 자, 부동산 정책 때문에 저렇게 서로 논쟁하는구나. 서로 싸우는구나. 아, 저런 거는 한번 싸울만 해. 이렇게 바뀌게 되는 거죠. 인사 문제 관련해서 만약에 부동산 뭐 지금은 없지만 부동산 뭐 감독원 이런 걸 만든다고 치자고요. 뭐 부동산 감독원 원장을 누구 시킵시다. 이거 가지고 논쟁을 할 수 있죠. 누구는 관련 출신을 시키자. 관련 출신이 안 된다. 현장에 있는 사람을 시키자. 현장에 있는 사람도 이해관계 휘둘리니까 안 된다. 교수 출신을 시키자. 자, 이런 논쟁들을 해나가면서 정당이 만약에 토론한다. 또 싸운다. 그러면 국민들이 이걸 권력 싸움으로 볼까요? 그렇지 않을 거라고 봐요. 그래서 저는 결정권은 대통령이, 인사는 결정권이 대통령이 갖고 있죠. 추천권은 국회와 정당에게 있다. 이게 사실 헌법적인 의미도 담겨 있습니다. 네. 그래서 민심을 모으는 일만 하는 게 정당이다. 그래서 선거에서 이기는 거다. 이게 되게 어떻게 보면 좀 협소한 정당에 네, 대한 지금까지 관행이었어요. 네. 중간에 사람을 추천하고 정책을 추천하는 이 추천 기능들 이게 활성화되는 게 국민들한테 유리해요. 대통령 되고 장관 되면 국민들이 만나기도 어렵죠. 그리고 이 대통령과 장관이 특정한 세력의 국민들만 만나고 일부만 만나서 정책을 결정할 수 없죠. 그래서 사실은 소통이 쉽지가 않습니다. 이걸 대신해 주는 게 정당인데 이 정당의 역할 이게 이제 여당이 해야 될 중요한 역할이다. 그런 알겠습니다. 점에서 이런 기능들이 지금 좀 활성화될 필요가 있다. 그래서 정당이 권력 싸움의 중심 본거지다. 이런 잘못된 인식이 좀 바뀌게 되는 거. 그게 지금 이제 당정 협력의 되게 중요한 하나의 포인트고 그다음에 이제 우리가 야당 얘기를 못 했는데 야당 얘기는 다음 기회에 넘어가야 될 것 같습니다. 아, 그래요? 네, 여당과의 관계를 끝으로 이 조언은 좀 새겨 들어야 할 부분들이 좀 많은 것 같습니다. 저희 언론도 좀 제가 여당 새겨서. 30초만 얘기할게요. 아, 야당. 이번에 안 갔잖아요. 정말로 이건 패착이에요. 여야정 정치개혁을 좀 부활을 시켜야 됩니다. 이 부활을 시켜서 정당, 여당과 대통령은 여칠 야삼,
야당 30% 정도는 받아줘야 돼요. 그리고 야당은 어차피 자기들은 헌법적으로 권한을 받은 게 아니잖아요. 도와줘야 됩니다. 그래야 30% 정도의 자기 의견도 여기다 반영을 시킬 수가 있어요. 그래서 여칠 야담의 정식으로 가자. 특히 다른 거 몰라도 외교 안보에서만큼은 무조건 대통령과 정부와 같이 한 몸으로 가야 된다. 내부에서 막 토론하더라도 네. 이 두 가지 원칙을 꼭 이 야당과의 관계에서 좀 실현했으면 좋겠다. 네, 알겠습니다. 지금까지 다시 노무현 김종민 의원이었습니다. 귀한 네. 말씀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유튜브 구독하고 실시간 채팅과 댓글을 남기시면 매일매일 실천 TTCO를 드립니다. 참여 방법은 통통물 어플을 다운로드하고 회원가입과 로그인을 해주세요. 마이페이지에서 나의 회원 고유 번호를 복사해주세요. 유튜브 구독 후 실시간 채팅이나 댓글창에 고유 번호를 한 번만 입력하면 준비 끝! 지금 유튜브 채팅과 댓글 쓰기 참여하고 실천 TTCO 받아가세요.